학습 목표입니다. 모바일 운영 체제에 따라 GUI 디자인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모바일 운영 체제에 따른 GUI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체제와 GUI 디자인인데요. 흔히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체크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인가요? 자,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UI 기획안, 즉 UI 시나리오를 작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중 일부만 개발할 건지 아니면 결국에는 둘 다 개발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와 GUI 디자인, UI 기획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어느 쪽을 먼저 개발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자, 앞에서도 보셨듯이 한국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용 앱을 먼저 만들게 되겠는데요. 뭐 해외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아이폰을 먼저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디자인 및 디자인 스타일은 그럼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느 쪽의 운영체제를 우선 개발하냐에 따라서 보통 결정이 되는데요. 해당 운영체제의 디자인 스타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이슈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안드로이드에 맞춰서 진행을 다 했다. 즉 머티리얼 디자인 풍으로 디자인을 다 했다. 근데 아이폰을 지원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고민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안드로이드일 경우에는 머티리얼 디자인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데 아이폰 디자인 스타일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디자인을 아이폰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챕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운영체제에 따라서 GUI 디자인 스타일을 정해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UI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궁금한 부분이죠. 자, 재밌는 점, GUI 디자이너를 제외한 다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뻔한 얘기지만은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도 디자인이 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GUI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GUI 디자이너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즉 컬러, 타이포, 레이아웃, 아이콘, 이미지 스타일 이런 부분들은 GUI 디자이너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모바일 운영 체제에 대한 사전 지식과 경험도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리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잦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체제에 따라서 GUI 디자인 스타일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계. 각 운영체제별로 디자인 스타일의 특징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진행 시 두 가지 방식으로 디자인 스타일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최적화, 두 번째가 중립화입니다. 최적화는 뭐냐? 각 운영체제별 디자인 스타일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중립화 디자인은 공통된 요소는 최대한 같이 보여지게 되고요. 최소한의 요소만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후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영체제 최적화 디자인 방식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포스퀘어 앱이 보입니다. 이 포스퀘어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과연 무슨 운영체제에 최적화된 디자인일까요? 혹은 무슨 운영체제의 스크린샷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이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보시게 되면 위쪽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운영체제를 대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이런 폰트에 컬러가 들어가서 UI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이라던가 이 아이콘은 iOS에서만 쓰이는 아이콘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포스퀘어인데요. 무슨 운영체제일까요? 맞춰보세요. 안드로이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윗부분이죠. 그쵸? 액션 바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이콘이 있고 위쪽에 특유의 스테이터스 바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쉐어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렇죠?
앞 페이지에서 iOS 아이콘 봤던 거와 공통된 기능이지만은 운영체제에 따라서 아이콘의 룩은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자, 서치바의 모습도 안드로이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포스퀘어 앱이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iOS에서는 iOS의 느낌, 안드로이드에서는 안드로이드의 느낌. 자, 보시면 여기 폰트에 컬러가 안 들어가 있죠. iOS엔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었던 거였고요. 자, 이번에는 무슨 운영체제일까요? 똑같이 포스퀘어입니다. 똑같이 포스퀘어인데 왜 이런 모습일까요? 자, 얘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대응한 포스퀘어 앱입니다. 굉장히 모습이 다르죠? 낯설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윈도우즈 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옳은 방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포스퀘어 앱에 iOS, 즉 아이폰,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윈도우즈를 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각 운영체제별로 모습을 다르게 해서 운영체제에서 권장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따른 것, 이게 운영체제별 최적화 디자인 방식입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은 실제로 그 운영체제를 쓰는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한 그런 방식입니다만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앱을 한 번 뭔가 작업을 할 때는 곱하기 3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근에는 중립화 디자인 방식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 iOS, 즉 아이폰의 캡처 이미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지어서 안드로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몇 번. 자, 이게 iOS, 안드로이드. 자, 컨텐츠 부분을 보시게 되면 거의 흡사하죠.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의 고유의 이 위치 부분만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형태를 중립화 디자인 방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실제 운영체제의 그 바 부분, 그리고 이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콘의 형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그런 부분만 최소한으로 따라가지고 컨텐츠가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유사하게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중립화 디자인 방식을 많이 쓰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멀티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멀티 디바이스, 멀티 운영체제. 그러다가 보니까는 뭐 안드로이드 폰으로 페이스북을 쓰다가 데스크톱에 가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쓰다가 그리고 뭐 아이패드로 페이스북을 쓰기도 하고 안드로이드로 또 다시 쓰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는 앱에서 안에 보여지는 그런 룩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룩도 최대한 유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최적화보다는 노력이 좀 덜 들어간다. 그런 부분도 중립화 디자인 방식을 많이 선택하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포스퀘어인데요.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포스퀘어는 실제 리뉴얼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고요. 지금 이건 리뉴얼이 이루어진 후입니다. 포스퀘어도 어느 정도 이후에는 중립화 디자인 방식을 선택을 해서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아이폰이에요. 그런데 얘는 안드로이드죠. 자,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자, 보세요. 중립화 디자인 방식인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두 가지 앱을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아이콘들 룩을 잘 보세요. 아이콘도 똑같이 가져갔죠. 그리고 안에 보여져 있는 컨텐츠 거의 완전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쓰여지는 아이콘과 버튼들, 모습들 거의 같죠. 그래서 포스퀘어는 그 이후에 최저가 방식이 아닌 중립화 디자인 방식으로 해서 리뉴얼이 이루어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해야 될 거는 이런 겁니다. 운영체제에 따른 GUI 디자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뭘 할 수 있다 없다를 보기 전에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적합한 스타일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로젝트 후반에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초반에 여러분들께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자, 최적화로 선택할 경우에 장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이거죠. 비용과 시간이 시간, 비용, 그리고 인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중립화를 선택할 경우의 장점, 디자인 작업이 최적화보다는 덜 들어갑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대응 운영 체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운영체제별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뭘 해야 되느냐. 운영체제별 스마트폰을 다 사용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모바일 앱 GUI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도 안드로이드 폰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쟁 서비스의 운영체제별 대응도 확인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만드는 앱이 페이스북이랑 유사하다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폰으로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아이폰으로도 받아보고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3번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후 차시에서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만 운영체제별로 디자인 사이트 관련된 디자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인터랙션 부분,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이 아래에서 오는지 돌아가는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구해서 앱을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모바일과 GUI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체제와 GUI 디자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운영체제에 대해서 최적화 혹은 중립화 GUI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운영체제별로 GUI 디자인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GUI 디자인 진행 시에는 운영체제에 적합한 디자인 스타일로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에 대한 그 최적화, 중립화 GUI 디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영체제에 대해 디자인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식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운영체제별로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사용해보고 운영체제별로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